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앞에서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또 시장의 핫한 섹터 로봇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로봇 전문가로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백중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봇 관련 기업들을 많이 탐방하시고 리포트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가요? 예, 그 유일 로보틱스는 자동화 시스템 및 로봇 기업으로서 매출 비중을 봐야 되겠는데, 매출 비중은 자동화 시스템이 65%, 그리고 로봇 부문이 30%, 기타가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고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누적 고객이 1,600여 개로 다양한 매출처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리포트에 보시면은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가전, 화장품, 그 외에 많은 제조업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 조절기라든지 광택 시스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로봇은 어떤 로봇들을 만드나요? 예, 로봇은 직교 로봇과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이 있는데요. 네. 직교 로봇은 좀 단순하게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로봇이고요. 네. 협동 로봇은 인간과 함께 작업을 같은 공간 안에서 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관절 로봇은 산업용에 좀 더 많은데요. 육축에 관절이 많은 여러 가지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매출 비중을 보니까 로봇보다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조금 더 높긴 하네요. 네,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중요한 건 로봇 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 현황에 대한 전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로봇 산업은 이미 이제 예감하시는 대로 굉장히 고성장 중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향후 10년간 약 33% 연평균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응용처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물류 분야에서 물류 로봇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쵸. 쓰이고 있죠.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인수합병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투 로봇뿐만 아니라 네. 착용하는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로봇이 방산 기업들에게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가 의료용 로봇입니다. 네. 의료용은 지금 이미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글로벌리 이제 다빈치라는 유명한 로봇 수술 로봇이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인데요. 최소 침습 수술 같은 다양한 그 로봇 수술 분야의 선도 기업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야에 진출하려는 노력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의료용 로봇을 중심으로 네. 로봇 사업을 진행하기를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1월 3일에 코스닥 상장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네.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11% 정도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로봇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네. 작년 9월에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의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 말부터는 시생산을 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들 및 중소기업들도 로봇 산업의 성장성, 잠재력을 인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겠습니다. 뭐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건데, 저희가 또 최근에 같이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산업전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만의 이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세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국내 협동 시장의 시장 전망이 글로벌보다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면. 협동 로봇이요? 예.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 안 그래도 이제 치킨 로봇이라든가 커피 네. 머신 로봇 네. 그리고 일부 다관절 로봇들을 준비를 음. 하고 이미 매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F&B 쪽이 많네요. 네, 아무래도 F&B용 로봇이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될 것 같고 동사가 이미 기여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회사가 그 로봇 사업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7년부터 했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고객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의 30%가 로봇이라서 로봇 100%인 회사 대비는 좀 미진한 거 아닌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속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 회사가 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올라왔고 내년에는 사실 50% 가까이도 한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출의 비중 속도, 로봇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자동화 시스템 사업과 그 로봇 사업이 서로 안정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예를 그렇죠. 들면 자동화 시스템 고객한테 로봇을 추가로 매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규로 뚫린 로봇 고객한테 자동화 시스템도 같이 제시를 한다던가, 네. 이런 이제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투자 포인트가 네. 얘네가 3공장이라는 신공장을 내년 상반기에 신규로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캐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내년부터 굉장히 기대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유일로보틱스 작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네, 네. 코멘트 해주시고 전망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22년 연간으로 저는 실적 나오기 전이었는데 네. 한 20억 정도 영업 적자를 예상했는데 네. 결론은 31억 정도 네, 영업 뭐 적자로 비슷했네요. 네. 예, 끝났습니다. 일단은 그 경기가 하반기에 좀 꺾였죠.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 매출이 조금 감소했고 네. 로봇 사업은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캐파나 영업력 측면에서는 조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네. 중요한 거는 23년과 24년일 것 같습니다. 네. 23년은 이제 한 19% 정도 매출 성장은 기대하는데 영업이익은 일단 살짝 흑자 전환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3년보다는 24년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장이 런치가 되는 시점이 24년 상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년의 매출을 저는 7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로봇 사업이 잘 될 때는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명실상부한 로봇 기업으로 많이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일로보틱스의 밸류에이션도 궁금한데요. 예, 이 참 로봇 기업이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은 네. 일단 좀 난해해집니다. 그렇죠. 예. 주가가 너무 잘 갔어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옛날에 바이오텍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네. 밸류에이션은 먼저 기대감으로 확장되는 거죠. 네. 지금 로봇 산업은 AI, 바이오가 더불어서 굉장히 고밸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리포트 작성한 시점에서는 26,000원 정도 주가였는데 지금 네. 한 29,000원대인데 기본적으로 PER 밸류에이션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 적자이기 적자기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 나오지 않고 네. 나와도 굉장히 큰 숫자가 큰 나오겠죠. 숫자로 나올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굳이 보자면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뉴로메카가 뭐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유일 로보틱스는 그거보다는 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출 비중의 차이 때문인데 네. 그 매출 비중의 차이가 축소된다면 할인율도 축소될 수 있죠.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의 밸류에이션도 점차 그 레인보우나 뉴로메카의 밸류에이션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원부자재나 부품을 해외에서 사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감속기나 모터류 같은 거 네. 독일이나 일본에서 많이 사오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수록 좋고요. 물가도 억제될수록 좋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강세일 때? 네, 네. 강세일 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실적은 조금 미진할 수 있어요. 네. 예, 아무래도 이 산업은 지금 막 시작을 했고 산업의 초입기고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고 판관비를 많이 쓰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 지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을 확보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손익은 조금 후순위이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로봇이라는 블루오션 시장 선점을 위해서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제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로봇 기업들을 보기보다는 성장성과 경쟁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백종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최민주 애널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키다리 스튜디오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콘텐츠 관련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드라마 콘텐츠 기업입니다.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 리포트 제목이 신선한데요.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리포트 제목을 동백꽃 만개할 무렵 펜엔터의 반짝이는 인생작 돌풍이 예상됩니다라고 지어봤는데요. 네. 네, 동백꽃 필 무렵으로 이제 유명한 드라마 제작사 펜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봄부터 이제 강력한 신작 라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선보일 작품 제목이 반짝이는 워터멜론, 그리고 돌풍, 그리고 폭삭 속았수다라는 작품의 가제가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라인업의 제목을 따라서 리포트 제목도 지어봤습니다. 네. 동백꽃 필 무렵 제작사가 펜 엔터테인먼트였군요. 올해 라인업이 정말 강력하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이 회사의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왔는데 지난 25년 동안 60여 편이 넘는 드라마를 제작한 그런 미디어 콘텐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부문을 보시면 드라마 사업, 그리고 음반 음원 산업, 예능, 영화, 매니지먼트 산업, 마지막으로 건물 임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이 드라마 제작 사업이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 산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산업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방송 영상 산업 매출액이 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이제 2021년에 전년 대비 9% 성장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6.5%로 꾸준하게 성장을 시현해 오고 있는데요. 전체 그 방송 영상 산업 중에 특히 독립 제작사의 이제 제작 매출이 성장률이 뛰어난데 2021년 독립 제작사의 합산 매출액이 4.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최근 6년 동안의 성장률로 살펴보면 26% 성장한 수치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영상 산업 성장률이 6.5%임을 감안하면 월등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르별로 매출액을 살펴보면 75%가 웹드라마를 포함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 산업이 매우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산업이 고성장한 이유가 뭘까요?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글로벌 OTT 때문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들이 주력으로 했었던 북미 지역 외에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중남미 지역 이런 쪽에서 유료 가입자를 이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삼았고요. 네. 네,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 투자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드라마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넷플릭스는 한국 아시아 시장의 킬러 콘텐츠로 한국 드라마를 이제 선정을 해서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해왔습니다. 네. 그 결과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의 지역별 비중을 보시면 2018년 1분기에는 아시아 퍼시픽 비중이 6%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아시아 퍼시픽 시장의 비중이 17%로 성장할 만큼 이쪽에서 투자를 강화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이제 그런 텐트폴 드라마들이 검증 과정을 바로 거치면서 시즌제로 제작됨에 따라서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추가로 시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작 편수 Q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즌2로 제작할 때 제작비가 추가로 편성이 되면서 또 P도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한국 콘텐츠는 2021년 15편이었는데 2022년 25편으로 증가됐고, 그리고 올해 역대 최다인 총 34편의 라인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 금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올해 이제 투자 금액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의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OTT가 등장함에 따라서 기존의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방송사에만 이제 의존을 했었는데, 그런 판매처가 증가하게 되면서 제작 비용이 조달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고요. 네. 그리고 제작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지원 비율인 리쿠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이 드라마를 사전으로 제작하면서 IP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면서 드라마 제작사들의 수익성도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점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이 펜 엔터테인먼트의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네, 펜 엔터테인먼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이 회사의 매출 비중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매출액이 2023년에 전년 대비 550% 증가한 1,326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총 5편의 이제 작품의 라인업이 계획이 되어 있고, 네. 이는 꽃선비 열애사, 그리고 국민 사형투표, 돌풍, 반짝이는 워터멜론,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라인업이 5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중에서 좀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폭삭 소가수다라는 작품입니다. 네. 누가 나오나요? 네, 박보검과 이지은, 아. 네, 아이유가 나옵니다. 흥행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주연 배우도 매우 기대가 되는데, 극본은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을 쓴 임상춘 작가가 집필을 하고요. 그리고 연출은 미생, 시그널, 나의 아저씨 등을 제작한 김원석 감독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하나만으로 매출액이 600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가, 연출, 그리고 출연진, 모두 강력한 라인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펜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명가답게 31명이라는 대규모 작가진을 기반으로 뛰어난 기획 그리고 제작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 드라마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쟁도 매우 치열해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경쟁력 있는 작가, 감독 그리고 배우를 수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그런 드라마 제작사에게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다시피 시카고 타자기의 진수환 작가, 그리고 청춘 기록의 하명희 작가, 귓속말의 박경수 작가, 동백꽃 필 무렵의 임산춘 작가와 같은 네.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스타 작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사는 상암동 DMC에 이제 사옥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자녀 공간 임대를 통해서 임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13층 규모의 건물인데, 여기서 이제 연간 25억
에서 30억 원 정도 임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판관비 등을 커버하고 있는 점도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펜엔터테인먼트 투자 포인트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2023년 실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0% 정도 증가한 1,384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2,000%가 넘는 와. 186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다섯 작품들이 대부분 캐스팅이 완료되었고 촬영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매우 중요한데 SBS로 두 편이 편성이 확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캡티브 방송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영에 대한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임대 매출 같은 경우는 2022년 이제 하반기를 갈수록 분기를 거듭할수록 공시률이 좀 낮아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요. 2023년은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7% 성장한 매출액 3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첨언을 좀 하자면요. 네. 글로벌 OTT가 이제 레퍼런스가 많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드라마를 이제 제작을 해온 그런 제작사의 작품, 네. 혹은 성공적인 드라마를 많이 집필한 그런 경험이 많은 작가의 작품, 그리고 시즌 1에서 이미 성과를 확인한 시즌제 작품, 네.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높은 리쿠 비율을 이제 제시하면서 산업의 파이를 키워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역량 있는 제작사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라인업에 스타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높은 리쿠 비율을 이제 제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밸류에이션이 궁금한데 일단 실적이 잘 나오니까 조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올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사실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주가가 조금 리포트 발간하고 나서 조금 빠졌는데 네. 2023년 예상 PBR과 PER이 각각 지금은 1.6배 그리고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 숫자는 결론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2023년 PBR 1.6배가 여기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중하단 네.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경쟁사들이 한 2.3배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 대비 그보다도 네, 저평가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PER 역시 1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경쟁사들이 거의 20배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해주신 기준이 이제 3월 한 둘째 주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서 리포트 썼을 때보다는 조금 달라졌다는 점 네. 저희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2022년 9월 말 기준 미상한 전환사채를 200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미상한 전환사채는 주가가 이제 전환가액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2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동사 시총 대비 10%가 이제 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드라마 제작 산업이 매우 성장을 하면서 대부분의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이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전환 사채 등의 투자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버행 요소가 펜엔터테인먼트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단독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투자를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양질의 드라마를 제작해서 레퍼런스를 강화한다면 회사의 역량이 중장기적으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회 요인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주 애널리스트와 함께 펜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